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어제 비디오로 대선 출마를 밝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지금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Proud America. I am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지금 공식 발표를 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최종 목표는 그러나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역시 전에 유엔 대사를 했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89세인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2024년도에는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빅뉴스인 아침입니다. 미시건주 주립대학 총기 난사 범인은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는 상태였고 모친의 사망 이후 이상 태도를 보여 그의 아버지가 무척 걱정하던 때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미국과 캐나다 상공에서 격추한 3개의 미확인 물체는 어쩌면 위험하지 않은 물체일 수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과잉 반응에 그대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적인 뉴스 매체가 의도적으로 가짜를 전한다고 믿는 미국인이 50%나 됩니다. 대중이 특정한 관점을 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올해 미국 성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텔레비전보다 넷플릭스나 틱톡, 유튜브를 더 많이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운용을 공식적으로 끝냈습니다. 테슬라가 테슬라 충전소에서 다른 브랜드 자동차도 충전할 수 있도록 백악관과 합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 뉴스는 세대와 세대가 충돌하는 아니면 세대와 세대가 교체를 하는 그 같은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교체 충돌의 한가운데 선 주인공은 전부 여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본인이 주지사였던 곳에서 대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준비된 이벤트고요. Finally serve the people instead of the political class. 결국은 본인이 이제 51살로 대선에 출마하기에는 그다지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죠. 새로운 것을 바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Full big government. 물론 이제 본인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인디안계 이민자의 딸로 태어나서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주에서 정말 이민자의 딸이지만 에이시안 아메리칸이지만 백인보다 더한 보수였던 사람 그리고 백인보다 더한 보수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니키 헤일리 후보입니다. We like solve problems instead of ignoring or creating them. 네, 워싱턴이 문제를 푸는 대신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기존의 워싱턴의 정치인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e'll have term limits for Congress. 의회의 의원들의 임기 제한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니키 헤일리가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한 것이고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89살의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finally 마침내 2024년도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어제 발표한 그 내용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Strong
and proud, not weak and woke. That's the America I see. 본인이 보는 미국은 뭐 약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고 자부심이 있는 미국인데 그걸 본인이 더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Have the courage and confidence to defend our values and defeat our enemies. 우리의 적을 막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미국 같은 것을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는 어떤 확신과 용기가 있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죠. 하얀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마도 그 여성이 대선에 출마하는 뭐 힐러리 클린턴 전 후보도 그랬었고 여권 운동의 그 상징이기도 한 그런 옷입니다. 정치인들에게 하얀색 옷이라는 건요. Pumping more oil and gas and stop buying dirty oil from Venezuela. 베네수엘라에서 더리한 그런 오일을 사오는 것보다 미국에서 오일 펌핑을 더 많이 하겠다. 이건 결국은 오일 값을 낮춘다는 본인의 공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ur enemies in Iran and Russia. 이란, 러시아 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 이번 연설을 보니까 특징이 짧게 단문으로 만들어졌군요. Communist China won't just lose. 네, 중국 커뮤니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Communist China will end up on the ash heap of history. 이것도 역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중국을 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선에 출마하면서 하는 사람의 연설로 보시면 됩니다. From all of us. It requires faith and a willingness to move past the status quo. And it will require doing some things we've never done. 네,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는 다른 그 대선에 출마하는 연설자보다는 오늘 지금 마이크 볼륨이 낮은지 그리고 니키 헤일리의 원래의 음성도 그렇고 태도 자체도 굉장히 그 분노에 차 있다던가 아니면 강경하다던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그 부드럽다고 할까요? 여성 대선 후보에 나가는 정치인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손을 흔들면서 아주 그 다정하게 반겨주는 여유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오늘 보니까 코트를 입었군요. 하얀색 코트, 스커트를 입은 것 같습니다. 속에는. 이 정치인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할 때 특히 니키 헤일리 같은 사람이 전국 무대에 나서면서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When I ran against the longest serving legislator in the state, no one said I had a shot. But together, we won. 네, 이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주지사가 되기 전에 이제 본인이 올해 그 주정부에서 어떠한 의정 활동했었던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연설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예비선거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전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그래서 더 주목을 받는 것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것이지만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에서 예비선거에 많은 후보 예를 들면 트럼프 또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그 밖에 좀 전에 오늘 아침에 함께 자리를 했었던 그 팀 스캇이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아주 그 떠오르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상원 의원 등등의 사람을 물리치고 예비선거 후보로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즈에 10명의 컬럼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10명의 컬럼리스트에게 물어봤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1부터 10까지를 점수를 주고 이길 것인가 니키 헤일리가 했더니 1점을 준 사람이 1명, 2점을 준 사람이 4명, 그 가능성이 이 정도로 낮은 거죠. 그리고 4 정도는 된다 하면은 2명 더 못해서 여기까지가 반 미만이 7명입니다. 5점 반까지 딱 하면은 8명이네요. 6점 10점 만점에 거기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데이빗 브룩스
공화당인 컬럼리스트고요. 그런데 니키 헤일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본인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팀 스캇 연방 상원 의원 같은 주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7점을 준 사람, 7점이 최고점인데 한 사람입니다. 이로써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의 대선 주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존 볼튼, 니키 헤일리가 이 유엔 대사가 되기 전에 본인이 유엔 대사도 했었고 또 트럼프 시대에 국가안보보좌관도 했던 존 볼튼이 어제 뭐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니키 헤일리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부통령 후보로서는 2008년도에 존 맥케인, 지금은 세상을 떠난 연방 상원 의원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겨룰 때 세라 페일린이 아니라 니키 헤일리를 선택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어쨌든 존 볼튼은 대통령이 아니라 목표가 지난번에 카멜라 해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대선 후보로 나갔다가 적당한 시점에 뭐 그만둔다던가 떨어진다던가 하면서 누군가 남자가 되겠죠. 그 남자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것을 이 존 볼튼은 지적을 합니다. 존 볼튼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국가안보보좌관이 됐지만 그도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로 경멸합니다. 그런데도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트럼프를 배신한 것이 굉장히 악재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였을 때 2016년도에 트럼프가 대선에 나왔을 때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분노, 두려움, 이런 것을 국가에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트럼프가 손짓을 하면서 여자도 필요했고 하니까요. 해서 유엔 대사직 했더니 냉큼 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잘 지냈습니다. 가끔씩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성 관련 비하 발언 등의 쓴소리를 하면서, 그리고는 트럼프가 본인이 이제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유엔 대사를 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트럼프가 막 욕을 먹기 시작하기 직전 아니면 그 무렵에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트럼프와 같은 배를 타고 있다가는 내가 그때는 40대였으니까 정치 이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아주 영리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젊은 정치인, 지금 51살. 그렇게 하고 나서도 트럼프의 인기는 수그러들지 않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에 대선에 출마하면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마음을 바꾼 거죠. 물론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바뀐 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존 볼튼 같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세비한 사람은 그것이 공화당의 니키 헤일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서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볼 때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는 여러 가지 문제로 여자라는 점도 있고 또 인디안계 아메리칸이라는 점도 있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해서 새 세대, 차세대를 외치는 인도계 이민자의 딸인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유엔 대사가 지금 제가 대선에 출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화당은 8번 선거에서 7번이나 민주당에게 파퓰러 보트에서 유권자의 그 표 자체에서는 졌습니다. 이걸 바꿔야지 되고 바꿀 사람은 접니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When I stood on the Simon Bolivar Bridge between Colombia and Venezuela in South America, I watched thousands of Venezuelans walk by, holding their babies in the hot sun. 네, 지금 이민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베네수엘라 그 밖에 다른 남미에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에 오고 있는,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이민, 오늘 이제 또 하나 나온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민에 대해서 전처럼 긍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요즘 남미 쪽에서 많이 넘어오는 그 펜타닐, 몰핀보다도 50배 내지 100배나 강하다고 하는 그런 펜타닐도 있고, 펜타닐은 사실은 중국에서 더 많은 양이 들어왔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쉽잖아요. 멕시코 쪽에서 들어오기는. 펜타닐, 그리고 이제 많은 인신매매 등등
남미 쪽에서 오는 이민에 반대하는 시각일 겁니다. 아시아 이쪽에서 뭐 숫자가 그다지 많지도 않고 난민 신청자도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 얘기를 했죠. 에너지 문제 얘기를 했죠. 워싱턴의 기성 정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박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연설 이제 끝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2024년도 대선에 나갑니다 하고 발표를 할 때가 이런 그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 아주 그 평일 이런 때가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뭐 크게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첫 번째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로 나간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주목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니키 헤일리보다 훨씬 어떠한 그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뭐 국무장관이었던 사람 등등이기 때문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마이크 폼페오, 퍼스트 네임이 똑같아요. 부통령이었던 사람과 국무장관이었던 사람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대선 후보가 되기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너무나 트럼프의 보이가 되기 위해서 his 보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주목을 받고 힘이 커지니까 그리고 그것에 너무 성공했는데 이제 와서 트럼프가 대선에 나가는데 마이크 폼페오가 나간다 하면은 이것도 니키 헤일리와 마찬가지로 감점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마이크 펜스도 못지 않았죠. 부통령도. 그러나 마이크 펜스는 마지막에는 트럼프와 결국은 의사당에서 차기 대통령 46대 바이든이 대통령입니다 하는 것을 트럼프의 강압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라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가 된 것 같고 해서 니키 헤일리도 아니다. 또 이 마이크 폼페오도 아니다.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론 디센티스라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금 조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라는 것이 그렇죠. 이 마이크 폼페오라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좀 다른 식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아버지가 당시에 너무 부자였었고 트럼프의 사위도 250만 달러를 주고 하버드 간 것처럼 유펜에서 그 당시에 부동산과가 처음 생긴 해에 아버지가 이미 부동산으로 너무 부자였던 트럼프가 그 학교에 이제 들어갔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유펜이 지금처럼 그렇지도 않았었고 했었던 것이지만 마이크 폼페오라는 국무장관은 이 사람이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나오고 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그리고 나서 군대에 나와서 혜택이 있다고 누구나 하버드 법대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버드 법대를 들어가서 버락 오바마와 동문이에요. 이 사람이. 동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뜨기 위해서 오바마는 무슨 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가짜를 가지고 시골 지역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돼서 하원 의원 얼마 하지 않다가 트럼프에게 발탁이 돼서 CIA 국장을 1년 했고 CIA 국장 1년 하고 나서 바로 국무장관이 된 겁니다. 렉스 틸러슨이라는 오일 업계의 그 CEO가 그 국무장관을 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뭐 바보니 모란이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갈아치우기 위해서 정말 갑자기 뜬 사람이 마이크 폼페오인 거죠. 그런데 마이크 폼페오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는 뭐 거짓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막 뭔가를 모든 것을 다 바쳤었고 했는데 그가 트럼프를 향해서 어떠한 그 도전장을 내민다 이것도 아니고 니키 헤일리도 아니고 해서 론 디센티스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빚을 진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공화당의 딜레마인 겁니다. 트럼프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냐 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공화당의 비극인 거죠. 지금으로서는. 이래서 방송은 알 수가 없어요. 생방송은. 사실은 제가 오늘 니키 헤일리를 약간 뒤에 언급을 하고
우리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고도 생각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정치적인 인생 자체가 여러분께도 대비해 볼 수 있고 저에게도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 이름도 꺼내지 못하고 이렇게 첫 번째 섹션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즈로우 변호사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누구의 스토리일까요? 아마 오늘의 미국이나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한 업종에서 30년 이상을 일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회사도 바꾸지 않고 제가 그랬습니다. 30년 이상을 이 회사에 다녔거든요. 중간에 뭐 다른 회사 갔다가 여기 오고 한 것도 없이 그런 사람이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그만둘 것인가 이게 꼭 정치적인 문제라고만 보여지십니까?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는 이제 51살의 인도계 미국 정치인이 대선에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합니다 하고 선언을 했고요. 이번에는 89세인 다이언 파인스타인 가장 진보적인 이거 완전히 나이도 38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지역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완전히 무슨 남부연합기가 휘날리는 지금은 그 니키 헤일리 주지사가 주지사였을 때 어떤 흑인 교회에 백인 우월주의자가 쳐들어가서 9명을 숨지게 한 그 총격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뭐 남부연합기 같은 뭔가 뭐 흑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니키 헤일리가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뭐 일반인들이 개인적인 뭐 사저에서 그렇게 한다던가 그런 것은 다 자유지만 연방 정부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보수적인 곳에서의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나간다고 선언을 했고 이번에는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은 가장 미국에서 진보적인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입니다. 물론 연방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각 주에 2명씩밖에 없고 캘리포니아주에 거의 4,000명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왔던 30년 동안 6년이잖아요. 임기가 65, 30 해서 30년 내년에 임기가 끝나면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 이제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 이건요. 그동안은 지난 몇 년 전부터는 그 몇 년 전까지는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8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오래 일하네. 미국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80대 중반 이후가 되면서 뭐 스태프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라든가 방금 전에 뭔가 기자회견을 해놓고도 얘기를 좀 혼돈을 한다던가 그런 일이 있으면서는 왜 저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 왜 빨리 그만둔다고 발표하지 않는가? 사실은 야단을 더 많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에는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빨리 그만둔다고 발표를 해야지 새로운 나무가 크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드디어 2024년도에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빅뉴스입니다. 1992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자 그 상원 의원이 됐고 바브라 박서 역시 캘리포니아주였었죠. 100% 밀크에 2%밖에 안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었는데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최초의 유택의 여성 연방 상원 의원이었고 최초의 여성 상원 법사위원장, 최초의 여성 상원 정보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뭐 한 일이 많죠. 총기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같은 것은 바이든 현 대통령이 상원 의원이었을 때 같이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1년 전부터는 특히 더 기억력 같은 것이 약해졌답니다. 남편이 부자예요.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처럼 미국도 여성들이 정치인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는 많은 여성들이 아버지의 후광을 입거나 남편의 후광을 입거나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숨지고 나서는 굉장한 민주당에서 돈 엄청 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숨지고 나서부터는 더 많이 약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리처드 블럼이요. 전설인 건 맞습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1978년도에 샌프란시스코의 슈퍼바이저였는데 그때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로도 여러 편 나온 그 케이스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슈퍼바이저였을 때 동료가 암살당합니다. 시장과 함께. 그리고 나서 본인이 뭐 그때 또 아마 최초의 여자 시장이었을 겁니다. 여자로서 시장이 됐거든요.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왜 동료 2명이 암살됐냐. 시장 1명과 그리고 슈퍼바이저. 그 슈퍼바이저가 11개월 동안 일하면서 샌프란시스코니까요. 1978년도에. 막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그 시조례안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하비 밀크입니다. 살해됐죠. 그리고 그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서명을 한 조지 모스코니 시장이었잖아요. 두 사람이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시장부터 해서 연방 상원 의원으로 올라간 거죠. 전에 슈퍼바이저였던 사람이 살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명했었던 역사적인 케이스잖아요. 댄 파이트가 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슈아 내셔널 파크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내셔널 파크로 만든 사람 크게 기여한 사람이 다이언 파인스타인입니다. 총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얼마나 젊었을 때 아주 꼼꼼하고 철저했든지 정보위원장을 할 때는 미국인데 미국이 그런 게 좋은 점이잖아요. 미국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면서 미국이 고문 같은 것을 어떻게 합법화했는가. 이건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 때 특히 뭐 좌안유라는 한인 그 법 전문가 지금 이제 뭐 최프만 대학교에서도 강의하고 북가주에서도 강의하고 하는 그 사람은 법무부에서 공화당 입장에서 고문이 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의 상원 법사위원장은 거기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6,700페이지가 넘는 그 고문에 관한 것을 쫙 씁니다. 미국이 한 일이지만 이건 아니다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언 파인스타인의 전설은 정말 전설 그 자체인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몇 년 사이 나이를 이기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부터는 maybe 뭐 90세 이상 돼도 생생한 기억을 갖는 사람도 많을지 모릅니다. 헨리 키신저 아직도 일하잖아요. 94세인가요? 지금 생일 지났으면 95세 됐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다이언 파인스타인은 8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동료 이름 기억 못하고 사이드라인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아니 법사위원장 자격이 있는가? 해서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뭐 정보위원장 자리도 내려놓게 되고 하면서 본인은 불만을 많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난 거의 30년 동안 하신 일은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오랜 동안 같이 일했던 상원 동료 의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재선에 안 나간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했더니 내가 언제 안 나간다고 했느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옆에서 스텝이 지금 성명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라고 리마인드를 시켜줬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지. 임기는 채우겠다.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이미 내가 재선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발표를 하기 전부터 아담 쉬프부터 시작해서 오렌지 카운티의 의원, 또 북가주의 의원, 또 뭐 실리콘밸리의 의원 등등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제가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고요. 워낙에 이제 민주당이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튼 불과 10년 전까지 너무너무 전설, 뭐 5년 전까지도 that's okay 정도였었던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이 저는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이 2% 밀크에서 2%밖에 안 됩니다. 우리 여자가 2명밖에 없으니까 100명의 연방 상원의원이 있을 때 그때부터 저는 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언 파인스타인의 그 초창기에 여러 가지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막 이런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난 5, 6년 동안에 완전히 그 사이드라인에서 여러 가지 후배들이 이제 좀 제발 좀 물러나 주셨으면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제의 그 발표는 그 전설에 대해서 막 기립박수를 굉장히 오래 쳤다고 하거든요. 그런 발표가 나왔을 때 그게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이런 박수이기도 하지만 반쪽은
안도. 야, 드디어 이제 의석을 빼앗기지 않게 됐구나.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누구를 채워 넣을 수 있게 됐구나. 이런 민주당 측에서의 안도의 박수였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러날 때를 항상 이제 봐야지 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다이언 파인스타인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짧은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죠. 뉴스를 얼마나 믿으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갤럽과 나이트 재단, 이 나이트 재단도 사실은 뉴스 그 매체를 많이 연관이 있는 그런 회사인데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0%의 미국인들이 그 뉴스 매체가, 전국적인 뉴스 매체가, 유명한 이름을 달고 있는 뉴스 매체가 대중을 기만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어떤 쪽으로 이제 몰고 간다. 정보를 잘못 주면서까지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50%가 기만하지 않는다. 2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뉴스 매체가 대중의 이익에 최대한의 초점을 맞춘다라고 답한 사람은 52%밖에 23%밖에 안 됩니다. 52%가 뉴스 매체가 대중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대중을 끌고 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는요. 어느 때보다도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뉴스에 접촉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61%가 제대로 된 정보를 내가 갖고 이걸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의 홍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만하려는 태도 때문이기도 하고 이거 사람들이 똑똑해져야지 그거를 참 거짓을 가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 정보 유지가 더 어렵다, 쉬워졌어요 라고 답한 사람은 37%, 어려워졌다는 사람이 61%. 그래서 갤럽의 컨설턴트가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의 언론 매체를 불신하는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다. 그래도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언론 매체를 조금 더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언론사는 공화당 성향보다는 민주당 성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성향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진보 보수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진보 보수 가운데서도 약한 사람에 더 많이 약하다는 것이 모든 것, 인종적으로 또 클래스, 그 클래스라는 게 재정적인 클래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민자에 관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언론은 약한 쪽에 더 힘을 싣고 갑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대신에 강한 쪽에 힘을 싣고 가는 보수적인 언론은 책임을 져야지 된다. 그리고 자유 이런 것들을 또 재정적으로 책임져야지 되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진보적인 쪽에서는 저 나라에서 얼마나 먹고 살 게 없으면 미국에 저렇게 학대받으면서도 오려고 하겠어. 그런 것 때문에 진보 언론이 많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과 연결되고 민주당 성향의 사람이 공화당 성향의 사람보다 언론의 그 보도를 더 믿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중요한 것은 무당파인데 무당파도요. 지난 5년 동안 언론에 대한 불신이 증가해서 지금 50%는 언론사가 너무 정치 편향이야 라고 답변을 하고 2017년에 45%보다 증가했습니다. 해서 5,59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는데 좀 오래 걸렸는가 보네요. 지난해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조사를 한 것으로 오차 범위는 1.5%포인트 뿐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추세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간추려드리겠어요. 앞에서 좀 길어져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여기에 속하는데요. 미국 성인이 텔레비전보다 넷플릭스나 틱톡,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게 이제 거의 공식화된다는 겁니다. 디지털 스트리밍 시청이 텔레비전 시청보다 많다는 얘기인데 인사이더 인텔리전스라고 내부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트렌드가 된 겁니다. 텔레비전이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로 뭔가를 더 많이 본다. 텔레비전 보는 사람은 하루 평균 3시간 미만으로 떨어졌고 그 오래된 텔레비전 역사와 비교할 때 이런 디지털로 보는 사람은 3시간 11분으로
지난 1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작은 스크린이건 큰 스크린이건 텔레비전은 이제 텔레비전 그 박스는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연결해서 보는 걸로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그렇게 많이 텔레비전으로 보던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스크린으로 보던 그리고 10대들도 스트리밍 서비스 그 비디오 이런 거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미국 성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추세는 더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 그 가운데서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겨룹니다. 미국 성인 하루에 두 그 플랫폼 넷플릭스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33분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라이브 그 스포츠 이벤트가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가능해지면서 앱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틱톡도 늘어나서 틱톡이야 이제 뭐 중국 정부의 그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회사에서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국 정부라든가 연방 정부, 주 정부에서 뭔가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 해서 금지하고 3월 달에 이제 아마 의회 청문회에 나갈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틱톡 굉장히 많이 보고요. 요즘은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데 그 소셜과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경계가 아주 그 모호해졌잖아요. 이제 그에 비해서 트위터는 비디오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처지고 아무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해보려고 해도 트위터는 조금 아직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그 익스플로러 운영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누르면은 바로 이제 에지로 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크롬을 썼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그 익스플로러에 접속해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뭐 지난해 여름에도 이거 중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끝났다는 겁니다. 처음에 95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전부 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썼잖아요. 그 뒤에 무슨 뭐 파이어박스 이런 것도 나왔고 또 휴대폰 쓰시는 분들은 뭐 사파리도 쓰시지만 저도 휴대폰 아이폰 쓰는데 사파리가 아니라 거기도 역시 그 크롬을 깔아서 쓰거든요. 모든 것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하기 때문에 모든 기구가 무슨 뭐 컴퓨터 뭐 다 컴퓨터도 집에 컴퓨터 회사 컴퓨터 다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이제 어제로 일단은 끝났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테슬라 충전소에서 다른 브랜드 자동차도 충전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왜 합의라고 말씀드리냐? 백악관에서 로비했어요. 미국 연방정부가 한 회사에 로비를 해서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내년 말까지 미 전국에 적어도 차징 스테이션을 7,500군데 만든답니다. 3,500군데는 이제 주로 이제 하이웨이 인근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호텔이라든가 뭐 도시 인근 시골에 많이 만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왜 백악관에서 로비를 했는가? 테슬라가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에서 앞서가는 회사잖아요. 충전소도 많고 지금까지는 테슬라 충전소에서 테슬라만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걸 이제 다른 브랜드까지 하면서 그러면 백악관에서 그렇게 로비를 해서 합의를 했으면 백악관도 테슬라에게 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충전소를 만드는데 뭔가 돈으로 도와주겠죠. 돈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만들면 테슬라는 우리 회사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전기 자동차도 테슬라 차징 스테이션에서 이제 차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미국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기치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앞으로 앞서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것이고 해서 2030년까지 연방정부는 미국 전국에 50만 개의 차징 스테이션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콘도미니엄 아직 가동하지 않더라도 뭔가가 아마 인센티브가 있었겠죠. 해서 다 그 파킹 스테이션마다 충전소를 설치해 놓은 콘도미니엄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정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테슬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잘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득을 취했었고 그렇다고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등을 돌리느냐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미국의 방향은 분명하게 전기자동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에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13-383-3838 213-383-3838 팬데믹으로 힘든 지금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정부 텍스 크레딧 놓치지 마세요. 비즈니스 오너 누구라도 신청 가능한 ERC. 론이 아닌 정부 텍스 크레딧입니다. PPP 받았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코비드 동안 매출이 올랐어도 가능한가요? 어떤 업종이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ERC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714-714-7942 714-714-7942 지금까지의 피코는 잊어라. 10년의 연구 끝에 탄생한 피코슈어 프로로 기미, 주름, 잡티, 피부톤까지 한 번에 끝내세요. 2023년 가장 최신형 45만 불 가장 최고가.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시건 대학교에서 이제 3명 학생들 숨졌고 19살, 20살, 20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생과 총격 사건의 피해자는 지금 아직도 병원에 있는데 범인이 43살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 이 컨실드 총을 그 지역에서 가지고 다니려면 허가를 받아야지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가지고 다니다가 발각이 돼서 지금 총을 소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건을 저질렀답니다. 2020년도에 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상해졌다. 물론 지금 뭐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저질렀겠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치아가 빠지고 머리도 헤어컷도 하지 않고 무슨 늑대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도 했고 그리고 또 그 교회에도 데리고 가려고 해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집들에서 총소리가 나서 나가보면은 총이 아니라고 하고 불꽃놀이라고 하고 총탄이 떨어져 있는데도 집에 그런데도 아들이 그랬고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총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면은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원한이 되었건 정신 이상이 되었건 무슨 문제가 되었건 다 이유는 각기 다릅니다.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이번에도 정확한 동기를 아직 모르잖아요. 문제는 총이라는 거죠. 총이라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건물을 뭐 2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은 그 학생 클럽의 회장이었다고 하고 또 한 학생은 뭐 하이스쿨 다닐 때 너무너무 그 롤 모델이었던 그런 학생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런 일을 총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어떤 학생은요 이번에 샌디훅 초등학교 때도 이런 그 생존을 했었는데 이런 일을 또 겪었고 파클랜드 플로리다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을 겪었는데 또 겪은 학생들도 있고 이 문제는 그래서 미시건주가 이제 이번에는 민주당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지사도 그렇고 의회도 좀 우리 강한 총기 규제안을 만들겠다 하는데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해봐서 다 압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총기 규제안이 나오지 않는 한 별로 뭐 지금보다야 낫겠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 뭐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중국 그 정찰 풍선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1, 2, 3 금, 토, 일에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 미국이 추락시킨 그 물체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서 그 물체들은 사람에게 큰 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물론 이게 뭐 정찰용일 수도 있어라는 것을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풍선은 분명히 정찰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파편, 잔해가 수거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수거돼서 분석하기 전까지는 그 목적을 알 수는 없다. 그런데 민간 회사에서 날린 풍선이라면 우리가 했어요. 이런 게 나와야지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지 않고요. 아무튼 그렇고 심지어는 첫 번째 그 미국이 정찰 풍선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 영공에 진입했을 때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고 하면서 강한 그 바람의 방향으로 항로를 이탈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점점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점점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과잉 대응 아니야? 미국이 한 만큼 중국도 하겠어.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미국이 F-22로 세계를 격추시켰고 맨 마지막에는 그 레이크 휴런에서는 F-16으로 격추시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고 나니까 또 일본에서는 우리도 중국의 그 같은 정찰 풍선이 2019년, 20년, 21년도에 우리 영공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끔하게 중국에 충고를 했었죠. 이런 발표가 아무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뭔가 발표가 있겠죠. 공식적으로.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그 비싼 미사일로 그렇게 하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이거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립니다. 싸구려 총알로 하면 되지 미사일 대신에 한 40만 달러 들였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그것을 추락시키는데 왜 그러지 하는데 풍선에 대응하는 데는 이게요. 참 약한 것에 더 강한 것으로 대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풍선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총알로 그 풍선을 쏘면은 그게 이제 구멍이 뚫린다 할지라도 기압이 워낙에 고도니까 몇만 피트 위니까 고도가 높아서 그 헬륨 같은 것을 다 빼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풍선이 그래서 이런다는 겁니다. 1998년도에 캐나다에서 해봤는데 그때는 날씨 풍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한 1000발을 발사했대요. 그런데도 그 풍선이 살아서 완전히 북대서양으로 나가서 뭐 영국으로 갔다가 뭐 또 뭐 러시아로도 가고 노르웨이도 가고 잘도 날아다니더니 결국은 이제 핀란드에서 추락을 했을 때 그때 영국에서 아니 캐나다는 저것도 못해 했었대요. 그런데 캐나다만 못한 게 아니라 이게 미국도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사일로 추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즈로우 변호사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지금 뭐 지진이 일어나고 220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기적적으로 구조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계십니다만 얼마나 춥고 힘들고 하겠습니까? 세계의 눈은 여전히 터키와 시리아 지진 지역 그쪽에 가 있고요. 오늘 아침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분들께 죄송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뉴욕타임즈에 보니까 토스트인데요. 프렌치 토스트 이렇게 계란 입히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파도 송송송송 쓸어 넣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김치와 치즈. 김치와 치즈 프렌치 토스트 제가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됐어요. 이제 한국의 음식 문화가 미국에서. 강혜신이었습니다.